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세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양도세 세 번째 파트입니다. 1-1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입니다. 정감 없을 때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어집니다. 1-2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1-2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정답은 O입니다. 건축 허가 받지 않고 건설한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되어집니다. 1-3 민법 제2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245조 1항이 뭔지 모르지만 점유 개시일 날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점유 시효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점유 시효는 소급 적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제일 처음 개시한 날이 취득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1-4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또는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수일을 취득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록 접수일, 등기 접수일, 명의 개수일을 취득일로 보게 되는 거죠. 다음은 소득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2-1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 가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되어진다. 정답은 O입니다. 분명한 자료가 없으면 추론하여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빙 서류가 없을 때는 추계 결정 또는 경정, 고쳐서 장부를 정리하는 그런 사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2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제 거래 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 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 가액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다음의 순서대로 추계합니다. 첫 번째 매매 사례가액, 사, 감정가액, 감, 환산가액, 환, 기준시가, 기. 그래서 사감, 기숙사의 사감은 수시로 환기를 시켜줘야 되죠. 코로나 시기에. 그죠? 그래서 사감, 환기 순으로 외우도록 합시다. 2-3 매매 사례 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정답은 O입니다. 3개월 이내에 유사한 자산의 사례를 그 가액으로 정하는 것이죠. 2-4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이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취득 전후 3개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균액입니다. 2-5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추계할 때 환산가액은 모두 다 적용되어집니다. 2-6 양도와 취득 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정답은 O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을 모르기 때문에 추계를 하고 경정을 하는 것이죠. 알면은 그 실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2-7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정답은 O입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이죠. 당연히 그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양도세액의 혜택을 봐야겠죠. 2-8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정답은 O입니다. 매매 사례 가액으로 계산할 때 100분의 3, 3%를 필요 경비에 포함시켜 준다라는 것 유익한 정보가 되겠죠. 세 번째,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장부에 의하여 취득 당시 당해 자산의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 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추계 방법의 적용 순서를 나열해 보세요. 1번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 가액. 2.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 등을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로 환산한 가액. 3.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 4. 기준시가. 정답은 1, 3, 2, 4가 되어지는데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한다 그랬죠. 사감 환기로 외워라 했는데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 그 다음에 환산법, 기준시가 이렇게 외우면 되죠. 1번의 경우 매매 사례가액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사감할 때 사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어디 있냐면 요 감정평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2번이 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환기니까 환산가액 얘가 3번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 4번이 되어진다. 그죠? 4-1
주택의 취득 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 대금은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 정답은 X입니다. 취득 대금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 대금은 양도소득에 필요한 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4-2 취득 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은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국민주택 채권 받으면 할인해서 은행에 팔잖아요. 매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발생했는 그 할인 금액 차손은 필요 경비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혜택을 보는 거죠. 그죠? 4-3 양도 전 주택의 이용 편의와 주택 가치 증가를 위하여 방 확장 공사를 하는데 소비한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주택의 가치를 올리는 자본적 지출 비용이 되어지죠. 4-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과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경비,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지면 양도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니까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아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4-5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 비용으로 인정한다. 정답은 X입니다.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은 양도 비용으로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했다. 그죠? 금융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잖아요. 할인금 빼고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때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채권이 만약에 100만 원인데, 그죠? 그래서 은행이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쉽게 계산하기 1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0만 원을 할인하고 90만 원을 내가 현금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금융기관 이외의자는 20%를 공제하고 즉 할인하고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은행 가기 귀찮고 이래가지고 은행 외에서 금융기관 외에서 했다. 그죠? 그러면 나는 8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얼마의 차손이 생기냐면 20만 원 할인을 받아서 20만 원의 차손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20만 원을 전부 다 경비로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날에 동시에 그때 금융기관에서 10%를 해줬다면은 요 10% 한도까지 즉 2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4-6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한 경비로 공제합니다.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다음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5-1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양도비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신고서 작성 비용은 양도비에 해당되어집니다. 5-2 납부 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납부 의무자와 그 다음에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은 자본적 지출로 경비로 포함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재건축 부담금. 5-3 양도자산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정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이용 편의를 위한 비용, 공정비용은 모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지고 양도 경비로 양도세에서 공제되어집니다. 5-4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정답은 X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 비용은 필요 경비에 산입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죠. 그죠? 자본적 지출 뭐라 그랬습니까? 효용을 늘리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라 그랬죠. 다음은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이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6-1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 제도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 시점의 일시에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초과 누진세율은 점차적으로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2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단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되어집니다. 정답은 O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미등기에서 판매하는 경우 있죠. 그죠. 연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다. 그죠. 법률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경우를 제외한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어집니다. 6-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적용이 되어집니다. 6-4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은 X입니다. 고가주택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됩니다. 고가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라고 이야기했죠. 6-5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일정 조건 충족 시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는데요. 자, 3년부터입니다. 그죠? 3년 이상이면 적용하는데, 자, 나머지 3년부터 3년 이상 4년. 그죠? 그래서 3에서 1년씩 증가합니다. 3, 4, 5 이렇게 쭉 생각하면 됩니다. 9, 그 다음에 10년 이상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3년 이상부터 잠시 보면 6%부터 2%씩 계속 증가되어집니다. 일반 주택은. 그래서 2%, 6, 8, 10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가 10년이 되면은 10년 이상이 되면은 20%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1주택은 야의 2배 정도. 그죠? 그리고 보유와 거주 둘 다 혜택을 주어집니다. 자, 보유하면은 3년 이상 보유하면 12%, 거주 3년 이상 하면은 12%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부터 40 계속 증가합니다. 야의 2배죠. 6의 2배. 요 보유와 거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6, 8, 10 이렇다면은 12, 16, 20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3년 이상부터 생각합시다. 3년 이상부터 일반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6%, 그 다음에 1주택일 때는 보유도 12%, 거주도 12%, 그 다음에 4년이면은 8, 16, 그죠? 5년이면은 10, 그 다음에 20, 그죠? 이렇게 쭉 해서 10년까지 간다, 그죠? 10년까지 가면은 10년부터는 뭐냐면은 얘가 20이 되어지고, 그죠?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뭡니까? 1주택일 때는 40%, 보유, 거주 모두 40%. 그래서 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80%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이 3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는 가 한번 볼까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3년 보유했으니까 이 부분이죠. 12. 그 다음에 2년 거주했으니까 8. 그래서 합쳐서 총 20% 공제되는 것입니다. 자, 3년부터 시작한다는 거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년부터는 1주택자는 보유 40%, 거주 40% 이렇게 다 받는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7-1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3년부터 6% 아까 우리 했었죠. 그죠? 6, 8, 10 이렇게 되어집니다. 7-2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정답은 5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여러 있으면 이렇게 4층이 있는데 요 면적이 요 두 개의 면적이 더 크다 치면 야가 주택이고 60%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상가다. 그죠? 이러면 40%다. 이런 경우에는 연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크면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3 정려자인 매형의 채무를 수점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정려인 경우에는 정려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은 O입니다. 채무액은 정려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양도가 되어집니다. 7-4 2017년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되지 않는 거죠. 7-5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답은 O입니다. 8-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부동산, 주식의 양도, 파생상품 거래, 신탁수익권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8-2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8-3 취득 원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차감해서 공제한 금액은 공제경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제하면은 차감상각액을 많이 해서 양도가액을 적게 잡아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잖아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8-4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이다. 정답은 X입니다. 증여자인 거주자가, 증여자입니다. 수증자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라는 것은 수증자가 수증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증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납부했다면은 그 금액은 나중에 환급받아야 됩니다. 수증자가. 그죠? 그래서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는 나중에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잖아요. 8-5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은 O입니다. 양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 있죠. 친인척에게.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이월과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월과세는 수정받은 시점에서 5년 내에 양도하면은 취득가액을 정려자 취득 시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차익을 많이 두어서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 같은 경우 이제 정려자가 있고요. 정려자 갑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정자 을이 있는데요. 을이 언제부터 받았냐면 요때 양도를 하였습니다. 취득일이고, 그죠? 그러면 취득일인데 요때 양도를 받고 5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요 양도했던 요 금액을 취득 금액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5년 이내에 팔면은요, 정려자의 취득 일자를 취득 일자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1억이고 양도할 때 시가 자체가 한 5억 정도 되었다면은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만약에 10억에 팔았으면은 10억에서 5억을 빼고 5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요. 만약에 5년이 지나지 않고 만약에 이 사람이 매도할 때는 양도할 때는 취득 금액을 1억으로 보인다. 취득가액을 정려자 취득 시점으로 본다. 그러므로 10억이라면은 매매할 때 10억이라면은 10억에서 1억을 뺀 그죠? 9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일정 기간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이월과세 제도가 되어집니다. 이를 근거로 다음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9-1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려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정려세를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정려세는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9-2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정려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정려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정려자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이월과세 정려자 취득 시점입니다. 9-3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정려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단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5년을 초과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소멸될 경우에는 예외가 되어지는 것이죠. 9-4 거주자가 사업 이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정려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정답은 O입니다. 말은 길게 나왔지만은 정려받았는데 이렇게 수용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월과세에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9-5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정답은
X입니다. 보통은 2월 과세에 적용한 금액의 양도세가 크기 때문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양도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보다 더 적으면은 그 목적이 희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더 큰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반복하여 들어봅시다. 반복만이 학습의 최선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빌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